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우한폐렴은 최근에 문재인과 박능우가 조만간 해결될 것처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의 보험 콜센터에서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새로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의 남자 윤건영도 자가격리되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말 걱정인데요. 오늘도 장기표 국민의 소리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왜 말을 갖다가 잠깐 실수를 했냐면요. 새로운 직함으로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기표 미래통합당 김해을 출마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매주 나오시면서 제가 언제나 국민의 소리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리다가 갑자기 또 김해을 공천을 받으시고 출마를 하셨다 하니까 제가 순간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가 아닌데요. 국민의 소리 대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공천이 결정이 돼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각오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국민의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사실 나이가 꽤나 많습니다. 나이 75살입니다. 그동안에 쭉 정치를 해왔지만 아직도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참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어쩌면 제가 이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제가 꼭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 하면 모든 국민이 그 국민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와 의로 교육이 보장된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난날 민주화운동부터 근 5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오면서 저는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역시 그 정치는 상식에 기초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원이 되어야 그러한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새삼스럽게 이번에 이 김해을 지역, 즉 김해을 지역은 제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저의 꿈이자 또 국민 여러분의 꿈인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김해 지역이 기본적으로 노무현 세력, 친노 친문의 핵심 근거지 중에 하나다 보니까 PK 지역이지만은 험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전국적 차원에서도 험지라고 하고요. 뭐 PK 지역에서는 아주 뭐 표본적인 험지죠. 그런데 저는 별로 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해 사람들이 본래 우수한 분들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쪽, 야당 쪽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내가 다 말할 수는 없고 또 뭐 후보하다가 또 뭐 갚으리고 이래서 그랬지. 지금은 저는 이 김해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절대로 이 여당이 유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특히 이 지금 선거운동을 누가 제일 많이 해주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파탄내고 있기 때문에 이 김해 시민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김해을 지역에는 이 장류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류는 이 창원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는 이 호남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김해 장류 지역에 사는 호남 사람들조차도 이번에는 이 문재인 정권을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창원공단이 지금 뭐 조업이 중단된 곳이 굉장히 많고, 특히 또 이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두산중공업이라고 큰 회사 아닙니까? 모기업 아닙니까? 그 하청 기업들도 김해 일원에 많이 있거든요. 도산된 것이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김해 지역이 절대로 지금은 험지일 수가 없습니다. 김해는 험지가 아니다. 어찌됐건 승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명분 중에 하나가, 출마의 명분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폭정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전해 주실 건가요? 예, 그 국민 여러분, 제가 이번 4.15 총선은 국가의 명운을 거는 선거입니다. 그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몇 명 뽑고 야당 국회의원 몇 명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집권 2년 반 좀 넘어서 나라를 지금 거들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장내려 그러면은 야당이 압승해야 합니다. 즉, 300석 의석 중에 151석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200석 이상을 얻어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아니습니까? 네. 이걸 보면서 초기에 말이죠. 곧 지금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또 중국에다가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 그런 것도 그 사실 말은 돕겠다 하는 말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폼 잡은 거거든요. 예. 그 오만 때문에 이게 지금 엄청나게 확산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요 이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지금 확진자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거기다가요, 또 최근에 또요, 오늘 지금 구로 콜센터에서 네. 이미 지금 확진자로 지금 판명 된 사람만 하더라도 60몇 명 가까이 된답니다. 또 거기에 서울 시민이 40명 정도 되고, 그렇죠. 또 인천, 경기도, 예. 경기도 이런 데 있다는데, 이 지금 이래 되면요, 그 신도림역 아니습니까? 예. 그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이제는 이거요 찾아낼 수도 없게 생겨버렸어요. 이제는. 그렇죠. 소위 말한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고 자가격리도 서울시민 전부를 자가격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난리입니다. 이거요 나는 문재인 정권 탓만 할 일은 아니지만 예. 조기에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제대로 했다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걸 또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마스크 사건입니다. 예. 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대 제조업 국가입니다. 마스크 하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요. 오늘도 지금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약국 앞에 지금 두 줄을 서 있어요. 예. 비가 오는데도. 그러니까요. 또 오부제가 뭡니까? 이부제도 한데 오부제. 예? 5 연도별로 따져서 51년과 6년 이렇게 예. 이런 나라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얼마나 이 정권이 무능한지. 그러니까요. 그런데도요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오만하게 거지없죠. 이 정권 진짜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예. 정말 끝내야 됩니다. 정말 최근에 보면은 예. 조만간에 이게 이대로 수습이 된다면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또 꺼냈고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짜로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니까, 그러니까 확진자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증가 추세가 둔화되니까 그거 갖고도 자화자찬을 했었잖아요. 그게요 둔화된 것이 한 10명 단위라면 모르는데 둔화된 것이 200 몇십 명이었습니다. 216명인가 그랬습니다. 그 둔화라고 물론 조금 낮아진 추세는 있지만은 그걸 보고요 좀 나아지고 있다 이래 사니까 이게 안 나아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험회사의 콜센터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근무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번에 콜센터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난 그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근무했다네요. 그거 정말 책임자도 문제가 있어요. 국민 이 예방 수칙 가운데 1번이 마스크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마스크 벗기 시작했고 문재인도 마스크 벗기 시작했고 나오는 소리 보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양보하라는 등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것도 또 은근히 폼 잡으려고 그런 거거든. 끝나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국민 여러분, 저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전염성이 강함을 실감합니다. 이분도 그거 보세요. 콜센터 근무자들 중에 다 기저질환 환자들이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이지. 전화 걸라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끝날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성이 없다는 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총선 앞두고 조바심이 나는 거 아닐까요? 조바심도 있지만 그보다는요, DNA가 뭐냐, 오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 조금만 나아도 나았다고 말하고 싶은 이 오만 때문에 나는 이런 정말 이 대재앙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 울산 선거 개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문제가 됐던 지금 임동호라는 사람도 보니까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당시에 정무수석 했던 한병도라는 사람도 또 공천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황운하 예.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또 경선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아, 이 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오만해서도 그렇지만 그 전부 다 울산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만약에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그걸 공천을 안 주거나 탈락을 시키면 폭로해 볼 가능성이 있거든. 예. 그건 다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물린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려버렸다. 예, 꼼짝 못한다. 물렸죠. 만약에 푸대접 하면 폭로해 볼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한병도야 정무수석까지 하고 핵심 중에 핵심으로 움직였다고 하지만은 임동호 같은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본인이 밝힐 거는 다 밝힌 상황 아닌가요? 더 있을 수 있나요? 더 알죠. 예. 더 많이 알지. 당사자 아닙니까? 예. 얼마나 많이 알지. 예. 야,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임동호 같은 경우는 후보에 대한 매수권이 걸려 있는 거고 황운하 같은 경우는 진짜로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 증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황운하는 처벌을 받아도 아주 큰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앞으로. 근데 어떻게 경선을 주죠?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면은 청와대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당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공당인가요? 공당 아닌가요? 청와대 여의도 지부 아니에요. 청와대의 여의도 지부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김남국 변호사가 있잖아요. 또 이제 빼가지고 또 반드시 또 공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당이라고 볼 수 없고 사당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이번 총선 때까지는 아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있는 거지. 청와대가.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전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대한민국 이번 총선은 진짜 압승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번 총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압승하리라고 봅니다. 이미요 경상도 지역은 확 돌아섰습니다. 그럼 말할 게 없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선거는 여론조사 정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보통 35% 전후 아닙니까? 이 실제 지지율은 17, 8%에 불과하다는 그런 분석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분석 기사가 상당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정도로 반영할 수 있다. 그럼. 물론 이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니까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대한민국 어쨌든 살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는요, 이거는 누구 잘못하고 잘하고 책임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정말로 범국민적으로 이걸 퇴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설사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나서서 이걸 퇴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정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철저히 코로나 퇴치에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물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도 다 정말 공포에 떨고 있고 또 피해자들,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대구 지역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대구가 지금 공포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봉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들 지금 대구 지역 병원에 못 가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검사도 말하면 진찰도 안 받아준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한 위로와 또 지원을 정말 아낌없이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역시 이 나라 바로잡으려 그러면은 이번 총선 때 야권이 압승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정말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번 총선에 제대로 좀 절대로 이제 기권하는 것이 없이 전부 다 투표에 임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엄중하게 심판해서 끝장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대한민국 살려야 되는데, 정말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예, 이제 곧 종식된다 그랬더니 대구에서 터졌고, 또 이제 곧 종식되면은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된다 했더니 또 구로에서 터졌습니다.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라 일하는 사람은 잘 뽑아야 됩니다. 예, 장기표 대표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일들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국민 개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하는 일에 보람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려고 평생을 지금 뛰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예, 김해을. 이제는 장기표 김해을 출마자로 이름 석자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도전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봉사일 수도 있으니까 장기표 이름 석자는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고 주위에 혹시 김해을, 김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은 예,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하고 추천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예, 신의 한 수도 그때까지 열심히 같이 뛸 테니까요.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계속 영상 구독해 주시고요. 또 장기표 대표의 국민의 소리 TV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매일 라이브로 좋은 내용들이 올라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 또 정기회원 1877-1477 그리고 유튜브 회원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